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과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서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와 함께하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예, 오늘은 KTNG KTNG. 예,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라고 하면 한국담배인상공사 맞나요? 예, 맞습니다. 코리아 토바코 앤 진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여기가 KTNG가 약자가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담배인상공사 이걸 영어로 바꿔보면 코리아 토바코 앤 진생이거든요. 그거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이 약자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맞아요. 학생들에게 이거 뭐 담배 그리고 인삼 주력으로 생산하는 곳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이 이름 때문에 생기는 오해를 먼저 풀고 우리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려야지 네. 제대로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그 오해부터 풀어드리고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한국담배인상공사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공사냐 공기업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민간 기업입니다. 여기가 이름을 왜 그렇게 그대로 두고 있는지라고 네. 다들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연혁을 소개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정부 기관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매국, 그다음에 전매청, 요때까지는 이제 정부 기관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1987년에 한국전매공사로 바뀌면서 공기업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1989년에 한국담배인상공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공기업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2002년에 민영화를 합니다. 네. 민영화를 하면서 KTNG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민간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름 자체가 이 G가 진생, 네. 그러니까 인삼 하는 거 아니야? 인삼 네. 비즈니스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1999년에 홍삼 사업을 분리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국인삼공사라는 것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KGC 인삼공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삼과도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담배 위주로 하고 있어요. 담배 위주로. 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를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보면 네. 국내 담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형, 그냥 라이터로 피워서 하는 그런 네. 관련형 담배.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판매량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어요. 411억 개, 국내에서 411억 개비를 판매를 했고요. 네. 국내 점유율이 65.4%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련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외에서는요, 매출 1조 1천억 원, 그리고 126개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판매량이 전 세계에 494억 개비. 예, 오. 수출과 해외 법인에서 판매하는 거 네. 합치면 네. 494억 개비를 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또 NGP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얇게 어렵게 지었어요. Next Generation Project 해가지고 네. 스틱 있죠? 요즘에 전자담배, 관련형 아. 전자담배. 이것을 NGP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매출액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8,80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네네. 판매량이 요 스틱 판매량, 요게 107억 개비예요. 그리고 이게 국내 점유율이 47.5%고요. 이 시장은 매년 15% 이상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KTNG가 2018년에 2%로 시작했는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47.5%예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아직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KT 계열사 아니냐? 아, 이름이 그 회사 이름 CI 보면은요. 네. KT 글자가 폰트가 비슷해요. 아. 그래가지고 KT하고 같은 계열사 아니야? 가족 회사 아니야?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회사를 알아야지 제대로 지원할 수 있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해외 담배 사업에서 126개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수출이 나오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거는 제가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어. 인도네시아에서 요즘에 매우 잘 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급성장하고 있는데 거기가 최대 판매량 국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찾아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태성쌤이 항상 합격을 위해서는 기업과 직무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KTNG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업과 직무 분석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항상 말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요, 기업에서
그 금융정보와 관련해서 그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라는 것을 계속 올리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반기보고서는 반드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반기보고서 보세요, 사업보고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때까지만 딱 얘기 듣고 자세히 듣지 않고 아. 딱 다운받았어요. 그럼 막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거든요. 네. 문서도 굉장히 재미없고요. 막 재무제표 있고요, 손익계산서 있고 그래서 네. 아 이걸 보란 말이야라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제대로 들으세요. 요 안에서요. 이번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네.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줄어들게요. 그 안에서 5번에 위험관리 파생거래 이것만 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재무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봐야죠. 네. 이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은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것을 꼭 만들어내요. 매년마다 만들어내는데 네. 여기 매우 전개가 잘 돼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ESG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G 그 거버넌스 어떻게 기업들을 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그거 다 보기에는 또 양이 너무 많고요. 이가 시작되기 전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되기 전에 우리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전략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나열해 놓은 게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남짓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 보세요. 제가 왜 홈페이지를 이렇게 뒤에 보라고 하느냐면요. 홈페이지도 살짝 홍보 수단이에요. 아. 그래서 어느 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엄청 많아요. 세계 1위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 맞아요.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라고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기보고서, 전자공시 시스템의 반기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보고 나서 네. 그다음에 홍보자료, 홈페이지에 홍보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나오는 뉴스들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많이 찾아놔야 될 게 특히 KTNG 지원하실 분들은요. 이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들을 굉장히 잘 찾아 놓으셔야 돼요. 네. 이거와 관련된 면접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봐보셔야 되는데 제가 화두 하나만 던져드릴게요. 네. 최근에 담배 얘기하면은요. 네. 흡연율도 점점 떨어지고 각종 제재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비즈니스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미래에는 전망이 없는 거 아니야? 네. 결국 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셔서 지원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최근에 영국의 그 순핵 총리가 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 담배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세대가 이제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겠다. 오, 네. 그래서 현재는 18세지만 그걸 매년마다 한 살 올려가지고 결국을 보면 지금 현재 14세는요 네. 성인이 되어서도 담배를 절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고요. 네. 이거는 뉴질랜드에서 먼저 했었는데 이거는 벌써 통과가 됐고 호주에서도 이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네.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야 KTNG 이거 어떡하지? 네. 예, 영국이나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다 기름 붓는 게 세계 1위인 기업이 담배 회사가 필립 모리스가 있어요. 네. 여기 회장이 다양한 얘기를 했고요. 거기 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네. 맨 앞에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담배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뭐지? 담배 만들어서 파는 맞아요. 회사가 뭐죠? 여기 트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담배 없는 회사 이게 세상 여기서 영어로 하면 smoke 네. 이거는 불로 지펴서 태워서 하는 것을 스모키라고 하고요. 요즘에 많이 바꾸고 있는 관련형 아니면은 전자담배 이것을 베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 담배 피지 말고 아하. 우리가 새로 만드는 전자담배 피시오. 그거 새로 사서 피시오. 이런 전략을 가지고선 이렇게 가증스러운 활동, 가증스럽다고 해도 되나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셔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KTNG는 자, 잘 대체하고 있잖아요. NGP 사업 급속도로 투자하고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우리 KTNG를 지원하셔야지 면접에서 자소서에서 해야 될 말이 많습니다. 아, 네. 쌤이 오늘 이렇게 KTNG를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역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채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예, 채용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요. 네. 11월 7일 화요일까지 오후 3시까지 마감인데요. 채용 공고를 보면 네. 여기 신입과 경력직을 함께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네. 신입 6급과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네. 신입에서 4개 직무, 그러니까 영업, 마케팅, 그리고 경영 지원, 그리고 제조 안에서 생산과 품질 관리, 그다음에 원료, 입담배 생산 관리 네. 이쪽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원료 입담배, 생산 관리 이쪽은 전공 무관이고요. 그다음에 제조 쪽은 공학 계열 전공자를 뽑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직은 이제 산업 안전 기획 직무를 뽑고 있는데요. 여기는 네. 관련된 직무에서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정규직과 더불어서 계약직을 함께 뽑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전문 계약직이라고 해서요. 네. 자금관리 쪽에서 뽑고 있는데 여기서도 경력 5년 이상의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원 방법과 채용 특징도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7일 화요일 15시까지입니다. 한국 시각 15시까지고요. 네. 지원 자격은 일반적으로 다른 대하고 비슷해요. 네. 4년제 대졸자 또는 졸업 예정자, 2월까지 졸업 예정자, 네. 그리고 병역 필 또는 면제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요. 네. 군 복무 중인 사람들은요. 이 입사 전형 네. 이 과정 중에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군대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거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6급인 경우에 외국어 말하기 성적 보유자 이거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언어의 종류와 점수 이것은 무관해요. 일단 가지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네. 그리고 해외 대학 졸업자인 경우에는 어학 네. 성적 제출 면제되고 있고요. 지원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시면 돼요.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는데요. 여기서도 또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신입 지원 시, 네. 신입 지원 시에는요. 지원서 내고 나서 바로 AI 역량 검사라는 걸 70분 동안 봐야지 최종 제출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출하면서 AI 역량 검사를 봐야 돼요. 근데 경력직인 경우 그리고 전문 계약직인 경우에는요.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AI 역량 검사를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석사 이상 지원자들 석사했기 때문에 2년 더 해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별도 처우 안 해드립니다. 네,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예. KTNG 채용 전형 절차와 일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지원서 접수하고 나서 신입인 경우에 AI 역량 검사를 한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실무 면접을 진행하는데 11월 5주차에 진행한다고 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면접을 12월 2주차,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채용 검진 12월 3주차에 하고 최종 입사는 2024년 1월 8일에 입사하게 되고요. 네. 이 정규직 임용이 좀 까다로워요. 지금 네. 그냥 합격했다고 그냥 합격이 아니라요. 이게 속을 애를 태웁니다. 여기가. 네. 일단 신입 전형 최종 합격자는요. 일단 인턴 2개월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교육받고 평가받고 그거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 여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불합격 시에는 그냥 인턴 종료 이렇게 처리를 해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규직 채용 후에 수습 기간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예, 3개월이나. 3개월 한 다음에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까다로워. 진을 다 뺍니다. 네. 그리고 경력직 최종 합격자는요. 수습교육 3개월 후에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규직 임용 발표를 하고요. 계약직 자금관리인 경우에는요. 최초 계약 기간 1년 한 다음에요.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인턴 때 2개월 정도 평가를 받고 또 채용 후에 3개월 뒤 그리고 또 평가를 받아야지 당당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지원하는 시점부터 이미 까다로운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KTNG 지원자들이 유의할 사항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기업 지원할 때요. 예전 채용하고 지금 채용하고는 달라요. 그 기업의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져요. 점점 네,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오늘 키워드만 던져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네. 분명히 중요한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니까 찾아보십시오. 네. 일단 공통으로 모든 직무에 대해서 공통으로 찾아봐야 될 것. 네. KTNG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관련형인 경우에는요. 냄새 저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생산 쪽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연구개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영업 마케팅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해서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이런 냄새 저감 그리고 저자극, 초슬림 이런 추세를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형 담배 같은 경우에 기능성 이런 네. 것들도 많이 추가를 하고 있고요. 저자극 이런 거 많이 추가하고 있고요. 네. NGP 사업기인 경우에는 브랜드끼리 뭔가 이렇게 컬래버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와로브스키 여기 아주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테일러메이드 필립 모리스하고 같이 또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제품 특징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스틱이 24종이, 믹스하고 핏이 24종이 있는데요. 각각 스틱 종류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네.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제조 과정, 그 제조 분야 지원하신 분들, 제조의 생산이나 품질 관리 지원하신 분들은요, 네. 제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네. 제조 과정이 원료 가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담배 제조, 그다음에 포장, 그리고 보관하고 출하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이거 홈페이지 가면 잘 나와 있어요. 네.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네. 적어도 이 정도는 찾아보셔야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직무, 나의 뭐 생산이나 품질 관리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보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또 영업 마케팅 지원하신 분들, 이분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당장 편의점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의 담배들 아니면 경쟁사의 담배들이 어떤 프로모션 전략을 펼치고 네.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십시오. 오. 그래서 나라면, 내가 영업 담당이라면, 내가 마케팅 담당이라면 이렇게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 근거들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 근거는 아까 제가 해보라고 했던 이쪽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전략, 우리의 제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 영업 마케팅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쯤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면접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지원을 해라 이런 뜻인 네.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자소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KTNG 자소서의 특징과 질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자소서는요 신입, 경력직, 계약직이 좀 달라요. 네. 질문 개수 그리고 구성이 좀 다른데요. 신입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0, 800, 1000, 1200, 1200자 이렇게 네. 5개. 네. 경력직인 경우에는 총 3개. 800, 2000, 1200.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총 2개의 질문, 2000, 1200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쌤, 그 자소서 질문 항목과 그리고 작성 전략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자소서 질문 항목 경우 그리고 작성 전략은요. 네. 일단 전략은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또 강조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업은요. 여러분들 누가 글을 잘 쓰는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즉 우리는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옆에 놓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어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해 놔야 돼요. 그리고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과 직무 역량이라는 거 네. 분명히 명시돼 있거든요.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제가 하나 입에 떠넣어 드릴게요. 네. 이거 적으세요.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실행 책임, 소통 협업, 그리고 각각의 직무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직무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 네. 이것을 평가표로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옆에다 놓고 그리고 각각의 평가 항목이 어디다 넣으면 좋을지 배치를 고민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읽어보면 네. 배치가 딱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부터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의 평가 항목을 배치하는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못하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은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평가 항목이에요. 그리고 2번은 몰라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류. 네. 3번 모릅니다. 본인의 차별화된 역량 뭘 써야 될지 몰라. 이것도 네. 보류. 4번 읽어보시면은요. 본인이 참여한 단체 활동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한 경험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자, 아까 평가 항목이라는 것에 뭐에 해당되느냐라고 하면 소통, 협업, 팀워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럼 그 경험을 여기다가 배치. 그리고 5번 보면 본인이 겪었던 가장 의미 있는 성공과 실패 경험. 이거 보면은 우리 평가 항목 중에서 도전 열정으로 연결시키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 소통, 협업, 도전 열정 배치시키고 나서 아직 평가 안 된 게 뭐야? 그 평가 안 된 그 뭐 창의 혁신, 실행 책임 네. 뭐 이런 것들을 2번과 3번에 배치해서 나의 경험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각 문항마다 평가 항목을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태성쌤, 그 KTNG에서 지원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KTNG는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정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들 보시면 오. 차고 넘쳐요 정보가. 네.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는 여기저기 다 있다. 문제는 활용 여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셔야 돼요. 네. 제가요 3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성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다이어트 방법을 모를까요? 전 아주 잘합니다. 네. 활용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취업에 성공하시기 위해서는요. 정보 늘어져 있는 거 정말 많으니까 활용 좀 제발 좀 하십시오.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자소서 항목 중에 그나마 제일 중요한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것 같으세요? 1번 지원 동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 동기라는 것은요. 당신이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어? 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네. 그 묻고 있는 것을 나는 이런 계기가 있어서 관심 갖게 됐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떼쓰듯이 쓰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를 그렇게 써요. 근데 1번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원 동기 몇 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동기를 통해서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이 직무는 제대로 알고 지원한 거야? 이것에 대해서 묻고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글에는요. 분명히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1번 네. 제일 중요하게 신경 써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일 코칭의 김태성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코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